금주부터는 확률 분포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항 분포가 나오는데요. 잠깐 교재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항 분포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항 분포가 뭐냐?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요. 이항 분포, 영어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이거는 왜 바이노미얼, 바이가 to라는 뜻이죠. 성공 또는 실패, 이 사상이 둘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공 또는 실패예요. 사상은 둘인데 성공을 할 확률, 실패를 할 확률, 각각의 확률은 다를 수 있죠. 동전 던지기 같으면은 앞면 또는 뒷면이고 앞면이 나올 확률이나 뒷면이 나올 확률이나 2분의 1로 같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거는 성공 확률이 60%, 실패 확률이 40%. 성공과 실패가 서로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항 분포가 되려면 우선 이벤트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성공, 실패 두 개밖에 없는 경우 이항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공과 실패처럼 결과가 두 종류밖에 없는 시행을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해요. 결과가 두 종류밖에 없는 시행을 베르누이 시행이라 한다. 제일 간단한 사례가 동전 던지기겠죠. 앞면이 나왔을 때는 성공, 뒷면이 나왔을 때는 실패. 성공이 이제 x는 1, x는 0, 실패. 확률은 2분의 1씩. 그럼 한 번 던졌을 때 성공할 확률은 2분의 1이죠. 한 번 던졌을 때 실패의 확률도 2분의 1이고 1회째 성공하고 2회, 3회째 실패할 확률. 그러면은 곱하기 여기의 제곱 해서 0.125가 돼요. 그러면 3회 시행으로 1회 성공하고 2회 실패할 확률. 순서는 상관없이. 이거는 순서가 성공, 실패, 실패고 그러지 않고 3회 시행으로 3번 시행하는데 한 번 성공하고 2회 실패할 확률은 얼마냐? 그거는 성공이 첫 번째 나오든 두 번째 나오든 세 번째 나오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한 번 성공하고 두 번 실패하려면은 1이고 0, 나머지 두 번이 0번 나와야 되는데 성공이 처음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나올 수 있고 세 번째 나올 수 있으니까 1회 성공하고 2회 실패하는 조합의 수를 곱해줘야 돼요. 그 조합의 수는 3개예요. 0.375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n번의 시행으로 m번 성공할 확률은
시행해서 n번 성공할 확률은 자, 순서에 상관없이 n번 성공하고 나머지는 실패하고, 근데 성공이 언제 나타나느냐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 경우의 수는 전체 n번 시행 중에 n번 성공하는 조합의 수하고 같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 결국은 이 n 컨비네이션 m을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과 같은 식이 되는 거죠. 이게 이항분포예요. 자, 그러면은 교재로 돌아가서 이항분포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고 n번 시행을 하는데 성공할 확률이 P다 하면은 n번 시행해서 K번 성공하는 거고, 성공할 확률이 P니까 P의 K승 곱하기 1-P의 n-K승. 그래서 n 컨비네이션 K는 계산하는 방법 알죠? n 팩토리얼 나누기 n-K의 팩토리얼 곱하기 K의 팩토리얼. 자, 우리가 수문학에서는 주로 홍수 발생 확률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P를 어느 해에 홍수가 발생할 확률로 놓게 되면은 이제 수문학에서 다루는 흔한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죠. n은 시도한 횟수인데 총 연수, k는 홍수가 발생한 연수,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더 수문학적인 사상에 대입해서 생각하는 게 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이항분포에서 중요한 거는 각각의 밑에 그래프를 보면은 시행의 횟수와 성공 확률에 따라서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지가 나타나 있는데, 잘 보시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정규 분포에 가까워요. 이항분포에서 n이 무한대로 갈수록 이 분포의 모양이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 특정 크기의 유출량 Q에 대해 수년간의 관측으로부터 특정 해의 홍수가 Q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분석한 결과 P라. Q보다 넘으면 홍수다 라고 하면 P는 홍수가 발생할 확률이 되겠죠. 특정 해에 발생한 홍수가 다른 해에 발생한 홍수와 무관하다고 가정하면은 어느 해에 홍수가 발생하는 사상은 서로 해마다 독립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2, 4년 확률 변수 X를 정의하되 만일 어떤 해에 발생하는 홍수가 Q보다 크거나 같으면 X는 1, 그렇지 않으면 X는 0으로 설정하면 X의 확률 분포 함수는 X는 1일 확률 P,
x는 0일 확률 1-p. 베르누이 시행이 되는 거죠. 홍수냐 아니냐. 이와 같이 두 가지의 결과, 즉 성공이나 실패만 나타나는 시행을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하고, 베르누이 시행에서 확률 변수 x의 평균 및 분산은 다음과 같다. 평균은 얼마겠습니까? 1이 나타날 확률이 p니까 나타나는 값 곱하기 발생하는 확률이 기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곱하기 p 플러스 0 곱하기 1-p니까 결국은 p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기대값은 1차 모멘트고 1차 모멘트는 원점에 대한 1차 모멘트가 기대값이고, 그럼 2차 모멘트부터는 분산이나 왜곡도, 첨도는 평균에 대한 2차, 3차, 4차 모멘트라고 했죠.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평균에 대한 2차 모멘트를 구하는. 그러면 x가 1일 때 1 마이너스 평균이 p라고 했으니까 p, 이거의 발생 확률은 p 플러스 x가 0일 때 0 마이너스 평균은 p 제곱 곱하기 발생할 확률은 1-p. 그러면 결과적으로 1-p 곱하기 p가 확률 배수 x의 분산이 되겠다. 평균은 p, 분산은 1-p 곱하기 p. 그래서 뭐 아까 동전 던지기와 마찬가지로 홍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생할 확률도 같은 논리의 연장선에서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3년에 두 번의 홍수가 발생할 확률이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홍수가 발생할 확률 p 제곱 1-p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 시키면은 n년 동안에 k번의 홍수가 발생할 확률은 n 콤비네이션 k p의 k승 1-p의 n-k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하고, n개의 사상에서 k개를 선택하는 조합은 방금 했죠. n 팩토리얼 n-k 팩토리얼 곱하기 k 팩토리얼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 식이 복잡해서 그렇지 뭐 10 콤비네이션 3이다 하면은 얘는 10 3개만 19, 8 나누기 3, 2, 7 이거잖아요. 3, 3은 9, 2, 4, 8, 40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항 분포의 평균과 분산 왜곡도는 1회 시행했을 때의 평균이 p라고 했으니까 n번
시행하게 되면은 결과는 NP가 되죠. variance X는 N 곱하기 P 1-P가 되고요. 그 다음에 skewness 왜곡도는 보이는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왜곡도예요. 어떤 해에 Q보다 큰 홍수가 발생할 확률이 0.02라면 50년 동안 이러한 홍수가 발생할 평균 횟수는 50 곱하기 0.02 1회가 되고 50년에 한 번이라는 얘기죠. 50년에 한 번 발생하는 확률이 2%다. 분사는 0.98. 만일 P가 0.5면은 이항분포는 대칭이 되고 왜곡도는 0이 된다. 이항분포의 누가 확률 분포 함수는 이런 4.13과 같은 식이 된다.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는 어려운 예제는 아니에요. 하천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하천 주위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커프댐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커프댐은 20년 빈도의 홍수에 대해 설계하며 하천 정비는 3년 동안 이루어진다고 할 때 다음 확률을 구하라. 퀴즈에도 나온 문제 같은데, 자, 커프댐이 3년 동안 원유되지 않을 확률. 그럼 3년 동안 계속 실패 확률이 3년 동안 계속되는 거죠. 그러면은 홍수가 나는 게 성공이에요. 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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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P의 3승 0.86. 어떤 해에 커프댐이 잠길 확률은 20분의 1이죠. 바로 5%가 돼요. 커프댐이 3년 내에 한 번 원유될 3년에 한 번. 그러면 3년에 한 번인데 그러면은 P 곱하기 1-P 곱하기 1-P인데 이제 성공이 어느 해에 발생하느냐의 경우가 3 컴비네이션 1 그래서 0.135가 되고 3년 이내에 최소한 한 번 발생하는 최소한 한 번이니까 한 번 또는 두 번 또는 세 번 따라서 1-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 확률과 같아지죠. 1-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0.14. 이 확률을 3년 이내 최소한 한 번 발생할 확률을 위험도라고 해요. 리스크. 리스크를 구하라는 문제와 같은 문제가 돼요. 커프댐이 세 번째 해에 원료할 확률. 이거는 순서가 있죠. 1-P, 1-P, P. 그래서 0.045.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